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대한전선 말고도 지금 전기,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이쪽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일단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대한전선 해외 수주 호조의 장 초반 급등. 이건 여기 요 날입니다. 4일날. 이때 구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대한전선이 구리 가격 급등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다. 자, 이거를 이끌어간, 그렇죠, 이끌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이쪽은 뭐냐? 변압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이 밑에 나오는데, 자, 이 밑에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중요해졌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산망에 구리 배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구리 배선은 원래부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서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는 CPU 그리고 뭐 낸드, 뭐 램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던 게 여기에 GPU가 추가된 겁니다. 즉 GPU 구조로 맞춰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CPU보다 전력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GPU는 기본적으로 CPU보다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수혜를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 전기, 전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구간에 실적 봅니다. 그렇죠?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자, 실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익률 1.98, 1.97, 그리고 23년도에는 2.8%,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상치가 3.7%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굴뚝산업입니다. 굴뚝산업. 즉 성장률이 굉장히 미비하다. 무엇보다 전선이나 뭐 배선, 송전 이런 쪽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필수품인 만큼 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그렇죠, 전기 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익률이 대폭 증가한 건 23년 그리고 24년 예상치 잡힌 딱 요때예요. 그런데 주가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 구간을 이끌어가 있었던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종목군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일렉, 자, 내용 보시면 장기 차트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23년도에도 강세, 그리고 24년도 들어서도 더 강세, 그쵸, 상승폭을 더 높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선행되어야 된다. 근데 이쪽에 대한 실적 증가폭이, 자, 내용 봅니다. 현대일렉트릭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익의 증가, 그리고 이익률에 대한 증가, 그리고 볼륨, 매출에 대한 증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건 23년도입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어때요? 22년도부터 시장을 주도해오고 있어. 즉 22년도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주도주다. 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군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기, 전선,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타점에 대한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자,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18일 오늘까지 네,
계좌 수익률은 500%가 넘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종목만으로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캠트로닉스 어디서 공략했나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했고요. 5월 16일 날에는 급등하는 상황, 2%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8시 46분 그리고 5월 16일 그쵸? 장시작 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제가 여기 매수 매도 신고가 구간이죠. 25% 며칠 걸렸죠? 2주가 채 걸리지 않아.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그 시작점에 대한 내용을 내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하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5월 16일 날 급등 마감을 했고요. 어저께는 한국 시장이 폭락을 했죠. HLB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폭락을 했는데, 자,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소통방에서는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쵸? 강세 구간에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뭐다?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요. 그럼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파악할까? 이건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호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는 내가 5일선과의 이격, 22편과의 이격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가 가격대를 잡을 수 있는데, 눌림목 구간에 잡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기 수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먼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것. 그래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대로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즉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모두 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부분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 물론 소통방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무조건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손절해야겠죠. 근데 그 손절하는 폭이 굉장히 커져 봐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최근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한전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숫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켜 나오는 그 구간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 신고가부터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대로 제 계좌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다음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